성장 잠재력이 있는 이머징 마켓. 그런데 유망한 기업을 직접 선별하고 또 투자하기엔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 대안으로 ETF 투자가 꼽히고 있는데요. ETF를 투자할 때 고려할 부분은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국가가 유망한지 구체적으로 ETF 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자산운용 ETF 사업본부 이소연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ETF를 처음으로 이렇게 관련된 분을 모셔봤는데 오늘 ETF 관련 상품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시아 신흥국은 아무래도 우리가 기업을 직접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ETF 투자를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서 좀 고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선별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ETF는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이제 ETF 같은 경우에 우선 개별 주식보다는 좀 더 편안함이 있어요. 네. 일본, 중국, 홍콩, 미국 이런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내 주식시장에서 약간 좀 직접 매매가 국내에서는 어렵습니다. 직접 매매하는 과정에서도 환전이라든지 시가 주문이 안 된다든지 개별 종목의 좀 접근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내 주식만큼 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거래 편의성이라든지 제반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좀 ETF를 투자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한 ETF 같은 경우에는 국내 종목과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장중에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펀드와 달리 주식처럼 원하는 시점에 사고 팔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ETF는 보유 종목을 매일 공개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원하는 시점에 좀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이 좀 좋아하시는 이유 중 하나예요. 맞아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식처럼 직접 바로바로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좀 편하기도 하고 또 장기적으로 갖고 있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과정에서 일반 종목 투자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일반 종목과는 좀 다른 점이 우선 ETF는 이 하나의 투자 수단이기 때문에 그 안에 채권, 원자재, 리츠 이런 다양한 기초자산들을 좀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개별 주식과 달리 ETF 자체에 여러 종목들이 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 기업의 좀 변동성이라든지 이슈 등을 좀 비껴날 수 있어서 종목 투자에 비하면 ETF 투자 자체로도 약간 좀 자산 배분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좀 위험성이 좀 낮아지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같은 지수를 추종한다면 또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같은 지수를 추종한다면 우선 총보수가 낮은 걸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재비용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량이 많은 ETF들이 좀 매매도 쉽고 호가가 촘촘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좀 적게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초지수와의 추적 오차가 좀 작아야 합니다. 그만큼 기초지수를 좀 잘 따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성과를 좀 창출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ETF를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총보수가 낮고 거래량이 많고 또 추적 오차가 작은 ETF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아시아 국가 중에 팀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국가의 ETF가 가장 좀 매력적인지 아니면 뭐 어떤 섹터의 ETF 수익률이 좋은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최근 좀 시황을 살펴보면요. 연초 대비로 S&P가 한 1.9%, 나스닥이 한 5.8% 각각 하락하면서 약간 좀 미국 증시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신흥국 증시는 올해 들어서 5.6% 오르면서 오랜만에 좀 훈풍이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특히 중국 항생테크가 28.4% 상승을 했어요. 약간 그동안의 부진함을 좀 만회하고 있는데요. 약간 본토보다는 홍콩이나 항생 쪽 성과가 돋보이고요. 이제 베트남은 5% 오른 반면 일본 니케이는 좀 5.7% 정도 하락한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좀 아까 이제 테마 ETF 말씀하셨는데, 섹터 ETF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국내 주식이라든지 미국 주식과 다르게 대부분의 이제 해외 ETF들은 지수형 ETF들이 많습니다. 개별 종목이 좀 투자가 좀 어려운 인도가 대표 그룹주라든지 소비 테마가 좀 작년에 추가로 상장됐지만 아직까지 미국의 국가에서 특정 섹터를
투자하는 ETF는 많진 않아서 선택지가 그렇게 생각만큼 다양하진 않아요.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네요. 네, 어쨌든 말씀해주신 대로 올해 뭐 미국 외에 주식시장에서 좀 강세가 두드러졌는데 아까 홍콩 항생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중국이랑 또 어떤 국가를 좀 추천을 해주고 싶으신지. 네, 요새 이제 미국 외 쪽으로 좀 자금이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논 네. US 쪽이 이제 다시 강세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데일리 아시아인 만큼 네. 저는 중국, 일본, 인도 정도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또한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좀 ETF를 선별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중국이 워낙 잘 갔어서 중국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이 보시기에 중국 대표 지수와 테크 관련 ETF 중에 좀 어떤 게 더 낫다고 보세요? 중국은 본토보다는 홍콩, 네. 그리고 네. 대표 지수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테크, 네. 이런 ETF들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이후 중국이 좀 부진했는데 그 이유가 중국 좀 내수는 많이 좀 위축이 됐었고 반면에 미국은 계속 양호한 경기 흐름이 계속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주식시장 격차가 많이 좀 벌어졌었어요. 네.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이 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AI 분야에서 워낙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중국이 외면받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이제 대통령 취임 이후에 관세 부과도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위기를 확 반전시킨 게 이제 딥시크 이슈입니다. 이제 딥시크로 인해서 중국 AI 분야가 좀 재평가를 받았어요. 그동안 미국의 독주라고 여겨졌던 AI 분야에서 중국도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더불어서 시진핑 주석이 얼마 전에 민영기업 자담회에서 방금 언급했던 딥시크의 CEO 량원평뿐만 아니라 이제 그동안 좀 두문분출했던 마윈까지 불러들이면서 빅테크들을 좀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AI 등 신기술 인프라 투자 그리고 테크 기업들이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시진핑 주석은 지금 좀 원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3월 초 양회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일부 기대했던 서프라이즈 재정은 없었지만 AI와 양자 컴퓨팅 등에서는 1조 위안의 국부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혀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면 저희는 좀 중국 테크 쪽을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라이즈 차이나 항생테크에 샤오미 8.2%, 텐센트 7.8%, 알리바바 7.7% 등 중국 AI 밸류체인의 좀 선도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좀 비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투자 트렌드에 좀 적합한 ETF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네, 라이즈, 차이나, 항생테크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일본으로 좀 볼게요. 일본에서는 어떤 ETF가 좀 유망한가요? 일본도 지금 국내에 있는 건 대부분 니케이나 토픽스 같은 대표 지수들이에요. 지수 추종이군요. 네, 근데 이런 대표 지수보다는 좀 핵심 섹터, 선도 섹터에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네. 저희 바로 라이즈 일본 섹터 탑4 플러스인데요. 이 팩색 기준에 10개 섹터를 모멘텀이나 성장 점수를 이렇게 부여를 해서 네. 일본 증시 상승을 주도하는 4개 섹터를 리딩 섹터로 지정을 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섹터는 일반 섹터로 나눕니다. 그래서 리딩 섹터에서 각각 4개 종목씩, 일반 섹터에서 1개 종목씩 선정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요. 그러면 현재 시장을 이끄는 선도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니케이 지수, 토픽스 지수보다 좀 더 양호한 상대 성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니케이 지수가 1개월간 한 3% 하락한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해당 ETF는 4.8%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성과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작년 7월에 이제 BOJ가 기준금리 인상을 하자마자 맞아요. 저희 엔캐리 트레이드 맞아요. 청산 충격 좀 검은 받았었잖아요. 월요일이었죠. 네. 네. 근데 이번 1월에도 금리 인상을 했어요. 네. 그런데 큰 충격 없이 좀 무난하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원하는 임금 인상, 내수로 이어진 선순환
편안도 좀 확인되고 있어서 일본 투자도 좀 나쁘지 않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도 마찬가지로 대표 지수보다는 핵심 섹터에 좀 집중하는 ETF에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인도 시장이 좀 좋았는데 올해는 지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 인도 ETF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인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9월에 사상 최고치를 찍고 네. 한 6개월 정도 계속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거든요. 근데 최근 단기 지수 성과를 좀 보면은 바닥을 확인 후 좀 반등하는 모습, 네, 그런 레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이렇게 됐던 부분들이 이제 인도가 그동안 중국을 대체할 국가로 굉장히 좀 크게 주목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이 상승 피로감이 누적됐던 부분, 그다음에 인도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정부 투자 증가율이 좀 둔화됐던 부분들이 좀 우려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인도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변화가 확인되는 게 총선 전후로 멈춰져 있던 정부 투자가 올해부터는 이제 정치 이제 선거 이슈 없으니까 다시 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재정 확대 등 대내 정책도 좀 투자에 우호적으로 좀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제 대표 지수, 이제 센섹스나 니프티 많이 하시는데 이 두 가지 지수 이렇게 시장 전체를 사실 때는 두 가지 우려 요인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좀 높은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의 첫 대상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이제 모디 정부는 관세를 선제적으로 우리가 인하하고 미국으로부터 뭐 군사 장비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사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겼지만 아직까지 이게 뭐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좀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중국 딥시크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이 다시 신흥국의 강자로 좀 자리매김하면서 인도로 쏠렸던 자금이 중국으로 좀 분산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도 시장 전반에 대한 베팅보다는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신성장 분야를 좀 타겟해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저는 이게 의미 있는 것 같은데요. 인도에서 처음으로 AI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네. 인디아 AI 미션이라고 해서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모디 정부가 이제 한 12억 달러 규모로 투자를 밝혔는데 이게 첫 번째로 언급한 거고 해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가 AI 인재 분야에서는 미국에 이어서 글로벌에서 2위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막 MIT보다 IIT 입학한 게 더 어렵다라는 우스갯소리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네네. 네. 그만큼 AI 관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양질의 고등 교육기관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인도에 뭔가 좀 IT 이런 부분에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4월 1일에 라이즈 인도 디지털 성장 ETF를 상장을 합니다. 이 ETF 같은 경우에 단순히 인도 IT 섹터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인도의 IT 및 디지털 산업을 주도하는 뭐 커뮤니케이션, IT, 금융 등 다양한 업종의 대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인도가 이제 코로나에 이제 좀 심했던 이제 방역 정책을 겪으면서 뭐 페이라든지 비대면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디지털화 됐거든요. 그런데 선도 역할을 하고 있는 뭐 릴라이언스, 인포시스, 조마토, 타타 컨설턴트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을 좀 두루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인도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대표 지수도 좋지만 약간 이렇게 인도 디지털 전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ETF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이즈 인도 디지털 성장 뭐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4월 1일에 ETF가 출범을 한다고요? 네네.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각 국가마다 좀 ETF 접근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네. 뭐 대표 지수야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왕 여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좀 대표 지수 말고 다른 이런 투자 방법도 있어요라고 좀 소개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 소개를 들으니까 좀 더 접근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꼭 신흥국이 아니더라도 팀장님이 보시기에 좀 매력도가 높은 ETF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신흥국이 아니고
해외 주식을 원하신다라고 네. 하면은 두 가지 소개드리고 싶은 게 글로벌 주식 분산 액티브와 그다음에 버크셔 포트폴리오 탑 10입니다. 우선 뭐 글로벌 주식 분산부터 말씀드리면 네. 요새 이제 중국만 강세였던 게 아니고요. 유럽도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미국 외로 자금이 분산되고 있는데 이거에 맞춰서 개별 국가 뭐 유럽 ETF, 중국 ETF 이렇게 하나하나 매매하고 또 네. 시황이 바뀌면 그거에 맞춰서 리밸런싱하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이 라이즈 글로벌 주식 분산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북미 50%, 북미 제외 선진국 30%, 신흥국 20% 분산 투자하고 주기적으로 이 비중을 리밸런싱하기 때문에 네. 최근과 같이 국가별 차별화가 나타난다면 약간 조금 시황이 고민스럽고 이게 트럼프의 말 한마디마다 이게 네. 주가 등락날락하니까 좀 고민스럽잖아요. 그럴 네. 때 좀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이제 트렌드에 맞게 중국에서는 라이즈 차이나 항생테크를 언급을 해주셨고 또 일본에서는 라이즈 일본 섹터 탑4 플러스 ETF를 얘기를 해주셨고요. 인도 이제 4월 1일에 상장하는 라이즈 인도 디지털 성장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뭐 신흥국 얘기를 하다가 신흥국이 아닌 해외 ETF에서도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뭐 라이즈 글로벌 주식 분산 액티브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버크셔 포트폴리오 탑 10도 뭐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거죠? 버크셔 포트폴리오 탑 10이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투자의 현인 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 네네. 그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B주의 27.5%, 나머지는 버크셔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10개를 하나의 ETF에 담은 상품이고요. 특히 버크셔 해서웨이가 한 주당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네. 약간 좀 소액 투자하시기에는 부담스러운데 이게 ETF가 되다 보니까 국내 주식 계좌로도 손쉽게 투자하실 수 있고 검증된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에 내가 조금 편리하게 따라간다라는 점이 좀 매력적인 상품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얼마 전에 상장한 지 이제 딱 만 1년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 1년 성과를 좀 봤는데 애플을 제외하고 기술주 비중이 미미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는 거의 미국은 기술주가 끌고 가는 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누적 성과가 33%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S&P, 나스닥 같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대표 지수 외에 미국 주식 투자를 좀 고려하신다면 저희 라이즈 버크셔 포트폴리오 탑 10도 좀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버크셔 포트폴리오 탑 10 ETF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ETF 투자 방법과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 너무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KB자산운용 ETF 사업본부 이소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